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품종 소개 및 금년에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 산업 및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산업 전망입니다. 사과부터 해서 6대 가종 중에 유일하게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묘목값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 품종이 바로 이 포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즘 효자 품목인 이 샤인머스켓 때문인데요. 재배 면적이 16년도부터 해서 19년도에 1,800헥타, 올해는 2,000헥타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 전체 재배 면적 중에서 특히 유목 면적이 19년도, 20년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기존의 사과, 복숭아, 참외 농가들이 대거 품목을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청과 중앙청과의 자료인데요. 16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9년도에는 1,872톤 정도의 물량이 거래되었습니다. 기존의 캔베럴리, 거봉, MBA 농가들에서 많이 샤인머스켓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샤인머스켓의 높은 가격 때문입니다. 사과와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평당 3만 원 정도의 가격 마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 원 정도, 4년생 이상 성목 기준으로 1000평에 1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가격 전표는 심천에서 가온을 하는 재배 농가인데요. 3수짜리 2kg짜리 상자가 95,000원에 거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소득 작물의 샤인머스켓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많이들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포도 산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신품종인 루비로망이라는 품종입니다. 과립중은 20에서 30g, 그리고 과중은 300g으로 샤인머스켓 절반 정도의 크기이긴 하지만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으로 매우 단 품종입니다. 일본의 이시카와현에서 한정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로얄티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심을 수 없는 품종입니다. 현재 옥천 쪽의 묘목상에서 이 품종을 지금 다루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가 신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품종은 심으시면 안 되고 생산도 안 되는 품종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신품종인 유호포도, 즉 일본에서 웅보라고 불리는 포도인데요. 바로 이 샤인머스켓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포도입니다. 모체가 샤인머스켓이고 부체가 텐잔이라는 포도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이고요. 숫기는 9월 중하순, 당도는 17브릭스 이상, 그리고 과립중은 방금 보여드린 루비로망과 같이 20에서 30g, 그리고 과중은 1.2kg 정도로 매우 거대한 포도입니다. 현재 한국3공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대리인으로 우리나라에 식재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것도 또한 로얄티 부분에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상품과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열과와 동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올해 현대백화점에서 1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제주 망고를 곁들인 이 제품은 1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미국 신품종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부르시는 가지포도 블랙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포도입니다. 숫기는 9월 중하순이고요. 당도는 18브릭스에서 22브릭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산 온도가 높은 만생종 포도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나타났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 특히 우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림, 하우스 형태로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비가림 재배를 하실 경우 골 쪽에 반드시 물바지를 하셔서 열과 피해를 막으셔야 됩니다.
이 포도의 장점으로는 알속기가 편리하다, 즉 직영속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속기가 좀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열과가 심하고 그리고 동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우스 또는 비가림 재배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18브릭스 이하일 경우에는 특유의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당도를 18브릭스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지 됩니다. 알속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1.5에서 2kg 정도 거대 가방이 형성됩니다. 색 한 50% 정도까지는 색이 잘 오지만 안쪽에 이렇게 열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이 안 익는 이와 같은 경우는 한 16브릭스가 안 돼서 매우 떫고 맛이 없는 포도가 됩니다. 반면에 알속기를 이렇게 잘했을 경우, 직영속기를 잘 하셨을 경우에는 700g 정도를 맞춘 이 포도는 끝에까지 익는 걸 보실 수 있으시겠죠? 18브릭스 이상으로 됐을 경우 이 끝에까지 익고 특유의 떫은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삭거리고 맛있는 블루 사파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소개드릴 품종은 국내 육성 신품종인 충랑이라는 품종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에서 육종한 포도이고요. 숙기는 캔베럴리보다 열흘에서 보름 늦은 9월 상중순에 익는 포도이고요. 당도는 16에서 17브릭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피가 두껍기 때문에 열과 피해가 적은 게 큰 장점이고요. 맛이 쫄깃쫄깃하고 과즙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축제 기간 동안에 샤인머스켓 다음으로 인기가 매우 높았던 품종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1kg에 한 7,000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매곡면에서 지금 충랑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사진인데요. 한 400g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과를 크게 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육성 신품종인 홍주 시들리스라는 품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홍포도입니다. 샤인머스켓 대체 품목으로 나왔지만 현재 아직은 재배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지 재배 방법이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이 추천은 안 해드리고 있는 품종이긴 하지만 아직 매우 앞으로 유망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산보다 기능성 물질인 에피카테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웰빙 식품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와 같이 신품종에 관해서 소개를 마치고요. 금년에 발생되었던 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나무와 오른쪽 나무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처럼 잎이 이렇게 오글거리는, 농가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잎 오갈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포도 잎이 오글거리거나 연맥 사이가 희끗희끗한 증상을 나타나고요. 이는 주로 3년생 유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7년생 묘목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5가지의 포도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됐습니다. 포도 잎말림 바이러스, 부채잎 바이러스 등등 나타났고요. 이런 바이러스가 주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 미량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 3년 이상 됐을 성목이 됐을 경우 좀 수세가 안정화되면 이 현상에선 자연스럽게 깨어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도 과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흑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바로 붕소결핍 증상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생소했던 증상이고 많은 분들도 생소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우리 붕소라 하면 개와 꽃이 잘 피게 하기 위해서, 이쁘게 화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초에 붕사라는 걸 많이 뿌리죠. 600평 기준으로 우리 1에서 2kg 정도를 뿌리시게 되는데요. 너무 과잉됐을 경우도 이렇게 다른 비료들이 과잉됐을 경우도 이런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량작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가리, 질소, 칼슘 이게 필요 이상으로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심천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던 피해입니다. 바로 이 파리 피해인데요. 2가지 파리 피해 양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날파리 같이 이렇게 작은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도에는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파리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고요. 주 원인은 미숙 퇴비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주었을 경우 그 안에서 해충 알이 발생해서 지금 파리가 나타난 거고요. 지금 농가에서는 뭐 토양 소독제, 뭐 살충제를 주셨지만 어차피 알에서 계속 사이클이 계속 알에서 깨어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줄 때만 효과가 있었고, 약을 주고 나서는 다시 또 밑에서 부화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액비나 EM을 관주함으로써 이 퇴비를 빠르게 완숙시킴으로써 개체량을 줄여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도에 큰 피해를 준 파리입니다. 이렇게 큰 파리고요. 지금 나무당 이렇게 끈끈이 트랩을 2개 정도 설치했을 때 사진인데, 이렇게 포도에 이제 파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파리의 이름은 C 고자리 파리로 마늘밭에 많이 있는 파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리의 분비물, 즉 파리똥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C 고자리 파리에 지금 등록된 적용 약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끈끈이 트랩 또는 포도 봉지를 씌우시면서 물리적으로 막으시는, 이렇게 막으셔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 사진인데요. 이렇게 포도 겉면에 이렇게 검은 점이 있고요.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딱 찢은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손으로 닦여지지가 않고 손톱으로 긁으셨을 경우 닦여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끈끈이 트랩과 포도 봉지를 씌움으로써 포도 파리를 방지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관주함으로써 이 퇴비,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완숙시킴으로써 개체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래는 많이 없던 건데 요즘 많이 나타나는 이 가루깍지벌레 피해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는 일단 봉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삼각대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실 때 그때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안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되고 썩고, 이게 바로 그 가루깍지벌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제를 또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우리 3월 달에 이제 조피 작업 하시잖아요. 포도 이제 껍질 벗기시는 작업. 그때 껍질을 반드시 벗기셔서 껍질 안에 숨어 있는 월동해충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해충들의 조상을 좀 잡아줘야지 개체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약제 방제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3월 달에 껍질을 벗기셔서 이 해충의 조상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 샤인머스켓 저장 중 잿빛 곰팡이 피해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경에 이제 수확을 하시고, 샤인머스켓 수확을 하시고 저장고에 이제 넣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듬해 1월 정도 이제 설 대목을 이제 하시려고 1월에 이제 저장고에서 이제 이 포도를 꺼내셔서 삼각대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이제 발견을 하시는데요. 올해 나타난 증상이고요.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로 지금 7월에 봉지를 싸시기 전에 철저한 방제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방제를 하시더라도 방제를 하시고 바로 또 봉지를 싸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봉지 안에서 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장고의 불량 환경, 저장고가 청결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장고 안에 뭐 부패된 과일이 있거나 하면 이 균은 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 증상이 저장고 속에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왔고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했는데요. 7월 1일자부터 9월 10일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올해 한 1000mm 정도의 비가 왔고, 그리고 일조 시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조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과 색을 올리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캠베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반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노균 피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설 포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축과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축과란 보시는 것처럼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나타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송이와 잎이 수분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19년도 전년도에는 실제로 너무 더워서, 무더워서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온도가 한 7도 정도 상승하였는데요.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지금 포도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축과 증상이 나타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강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없어서
네, 뿌리에는 주근과 세근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주근과 그리고 물과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세근이 있는데요. 이 세근이 지금 물에 잠겨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겨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속에는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축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축과 증상이 발생됐을 경우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비가 그친 뒤 반드시 바닥에 깔려있는 멀칭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관수 시 칼슘 비료를 관수해 주시거나 아니면 칼슘 비료를 옆면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비가림 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측창과 첨창을 막은 완전 밀폐형, 많이들 부르시는 미니하우스라고 부르시는 이 미니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미니하우스의 장점은 일반 이 노지 비가림 재배보다 숫기를 보름 정도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름 정도 당겼을 경우에 9월 하순에 있는 추석 대목을 노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 열을 가둬서 재배를 하게 될 경우 4월에 있을 돌발 냉해에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장점이 고사하거나 물관부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대책을 좀 하시고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결을 태우시거나 아니면 연무기 그리고 600평에 한 24만 원 정도 하는 이런 물주머니 아니면 이 600평에 한 대포팬 한 3대 정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작년에 저희 사업을 들어갔던 이런 방열팬 정도 하시면 무거운 촉성 재배를 하셨을 경우 이상 없이 샤인머스켓을 출하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촉성 재배할 때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이 포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3년생부터 열을 가두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3년 이하의 나무 유목일 경우 열을 가두게 되면 나무가 좀 수세가 좀 약해지는 경향을 좀 볼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3년생부터 열을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금년도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게끔 잘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